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금투세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세라고 여러 몰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란 게 돈과 심리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돈과 심리에 최악의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뭐 최근 하락이 뭐 금투세를 폐지했으면은 뭐 하락을 안 하고 그거는 물론 아니에요. 지금 미국 시장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봐야죠. 그러나 만약 이게 실시를 하게 되면 중소형주에는 정말 치명타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주식을 오래 했다 그러면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의 양도세는 사실 황당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금요일에 드디어 발표를 했죠. 그 비농업 고용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non-farm payrolls 이게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 그 포캐스트가 예상이 16만 4천 개였는데 14만 2천 개로 컨센을 하회했죠. 근데 10만 개 이하면 이게 쇼크 수준인데 10만 개보다 훨씬 높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전달이에요. 8월 달이 그 7월 달이죠. 그러니까 7월 달이 이게 8월이고요. 14만 2천 개. 그 7월이 원래 이제 11만 4천 개였는데 8만 9천 개로 이제 다시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6월 달은 17만 9천 개로 발표를 했는데 11만 8천 개로 8만 6천 개나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 7월 고용 수치까지 대폭 하향 수정을 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쇼크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10만 개 이하로 나왔으면 그게 이제 쇼크인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과거에 투자할 때는 솔직히 가치 투자가 대유행이었고 기업만 투자해서도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그 고용 데이터가 수정은 또 뭐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발표한 걸 수정하면 그건 큰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 자체가 추정치 또는 1차 자료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정확한 정보가 수집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수정이 되냐? 예를 들면 신규 사업체 설립 및 폐업 정보 반영, 새로 설립되거나 폐업한 사업자의 정보는 즉시 급여조사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지연이 이제 다음 달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스닥이 2.6% 폭락을 했는데 유가도 중요한 건 유가도 70불 이하로 또 갔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전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재의 주도주라고 보면 삼성바이오도 물론 올랐습니다. 그 생물보안법 때문에 보안법 기대 때문에 올랐는데 현재 주도주는 미국장에서는 UBT하고 MBDS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년 채권물 레버리지 ETF고요. UBT는. 그래서 MBDS 그 1.5배짜리 하락 인버스인데 엔비디아 차트를 봐야겠죠. 이건 MBDS 차트를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27% 하락을 했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했던 게 생각보다는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한 반 토막 정도는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포워드 P를 보면 올해 P가 그 36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년은 26 정도 됩니다. 그 2025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 IR 페이지를 보면 그냥 올해를 피스컬 이어 25 회계년도라고 불러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근 발표한 게 2분기예요. 분기는 똑같은데 이 숫자만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일봉상 장대 음봉 완전 장대는 아닌데 이러면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8월 저점이 90.69불인데 4월은 더 낮았고요. 근데 90불은 이탈하지 않을까? 그러면 NBDS를 많이 사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되기는 하죠. 금요일 종가는 102.8불이었는데 그 UBT 일봉을 보면 뭐 당연히 이제 금리가 계속 10년물 금리인데 내려가니까 이런 건 이제 반대죠. 이거는 강력한 하락 차트인데 이거는 강력한 상승 차트죠. 이렇게 이평선이 완전히 다 상승 추세니까 정배열되면서 채권을 뭐 이런 차트로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국장에서는 고버스라고 하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좀 씁쓸한데 코스피 현재 PBR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0.9배예요. 이제 올해 포워드 기준은 아니에요. 포워드 기준을 하면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0.8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은 10% 정도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이고 물론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면 삼성전자가 22%나 하락을 했어요, 벌써. 저는 이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하이닉스는 37% 하락. 엔비디아보다 당연히 더 많이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한빛반도체는 반도체 그 반토막 51% 하락. 코스피는 12% 하락. 코스닥 23% 하락. 이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왜 코스닥이 이렇게 거래대금도 급감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이거를 금투세에 따스로만 돌릴 수는 물론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원래가 이제 급등락이 심해요. 왜냐하면 다 성장주가 많으니까 PER이 그리고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니니까 조정을 많이 받는 거는 맞는데 금투세의 영향이 없었냐는 거죠. 그래서 8월 급락에는 폭락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질이 나쁜 하락이다. 왜냐하면 계속 떨어져요. 줄줄줄 떨어지다 폭락하다 또 떨어지고 반등은 약하고 그래서 경기 침체와 엔화 강세, 제명세,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부르자. 뭐 조선일보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금투세만큼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해도 이거는 도저히 아니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에서 뭐 자유가 있죠. 어느 당을 지지할 자유가 있고 당연히 이제 독재가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맞는데 한국에서 금투세를 한다. 후진 시장에서 그건 뭐 어이가 없죠. 그 여기서 이제 엔화 강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폭락했을 때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일본 BOJ 총재가. 그러면 엔화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엔화 강세가 되면 달러를 팔고 그 일본으로 들어오는 거죠. 돈을 바꾸는 거죠, 엔화로. 그럼 달러를 판다는 게 뭐냐? 그 미국 주식 들고 있던 거를 금리가 낮으니까 뭐 NK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했던 걸 팔고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엔화 달러 엔 환율도 봐야 된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나라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금투세가 없었어도 지금 떨어졌을 텐데 금투세를 지금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냥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일단 금투세를 하기 전에 상법 개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주가를 많이 올려놔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상법 개정 뭘 하냐? 이게 예전부터 이제 많이 하던 얘기인데 상법 제 382조의 사망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이다. 한국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행 상대방을 주주와 회사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회사로 돼 있으니까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냥 거수기라고 하잖아요. 지배주주 쪽으로만 손을 드는 거예요. 최근에 두산 합병이 결국 무산이 됐지만 정부에서 밸류업 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하니까 정부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소송 남발 등 경영상의 위치 우려를 제기하는데 주주 자본주의에서 주주를 무시하면 소송에 걸려야죠. 근데 소송을 해도 못 이겨요. 개인이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상법 개정은 필수라는 거지. 이거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금투세를 반드시 반대해야 된다. 그게 금투세를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시장을. 이거는 뭐 뭐 틀린 거냐 다른 거냐로 얘기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모르면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많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후진 금융시장인데 이런 게 이제 그거죠. 뭐 물적 분할, 뭐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났는데 배당 성향이 막 5%, 그리고 뭐 너무 많죠. 뭐 최대 주주가 나이가 많았는데 증여가 안 돼 있으면 주가를 누르기를 한다. 중소형주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 자회사로 이익을 빼돌렸죠. 근데 SM만 있던 게 아니라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그 자회사의 대주주는 2세, 3세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빼앗아서 그 자기 가족한테 몰아준 거죠. 근데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장 원리를 어겨서. 그런 게 후진 금융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를 잔뜩 쌓아두고 소각을 안 하고 후진 금융시장인데 선진 과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맞지가 않죠. 그 상법 개정이 지금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치 이슈가 아니라는 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재벌 편인데요. 근데 뭐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닌 거죠.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190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거든요. 재벌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안 합니까? 뒷거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과 경쟁 시장인데 세율도 똑같다? 그러면 이게 주식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일반 경쟁을 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제품을 팔고 뭐 서비스도 좋고 그런데 내가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 경쟁이 됩니까? 나스닥과 그 동일 세율을 하게 되면 동일 세율은 물론 아니지만 약간 낮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과세 없는 현재도 젊은 층 중심으로 미국 투자 증가 추세다. 세금을 내도 세금을 내도 버는 게 낫지. 세금 안 냈는데 돈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장이에요. 제가 어디서 외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한 한국장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사이클 업종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뭐 시비 발행하고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괜찮았던 기업이요. 그래서 코스피가 4천 돌파하고 3천은 당연히 돌파해야 되고 3천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동산의 비중이 과도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평생 부동산 투자를 했고 부동산으로 이제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돈을 번 분들이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 대세 상승을 보여줘야 된다. 조정을 받아도 또 고점을 돌파하고 미국처럼요.
그러면 코스피 3천 갖고는 안 되고 4천, 5천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투자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면서 부동산과 주식 비중이 이제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균형을 이룰 거다. 근데 그래도 부동산을 많이 하긴 할 거예요. 전세 제도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서 미국이 지금 개인 주식 투자 비중이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접을 해야 돼요. 자, 주식 투자는 평범한 사람의 마지막 사다리예요. 저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는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럼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70%가 중소기업에 종사를 하고 나머지가 뭐 대기업 가고 뭐 전문직 하고 그런데 그럼 70%는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중산층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요. 중산층이 탄탄한 게 안정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산층이 약해지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만 있으면 남미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날 수도 있는,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그래서 요양 및 전략을 해보면 8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컨센을 하향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6, 7월 지표가 대폭 하향이 됐다. 그럼 고용이 나쁘면 뭐냐? 뭐 소비도 감소하고 그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실업률은 물론 4.2%인가로 선방을 했는데요. 게다가 유가가 4주 연속 하락세다. 70불 이하다. 또 엔화가 강세다.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투세에 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만의 요인인데 코스닥이 두 배가 떨어졌고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죽은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거래량도 없는 죽은 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평가면 뭐합니까? 유동성이 없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데 5년, 6년, 7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 저는 추가 하락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희한하게 지금 주도주는 NBDS 곧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뭐 소액을 베팅하던 뭐 크게 베팅하던 그거는 개인의 어떤 배짱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죠. UBT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현금도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 잘 못했는데 현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투세 그 반대 청원을 안 하신 분은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참 굉장히 한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난 상황입니다. 저도. 왜냐면 안 맞거든요. 이걸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사모펀드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많지만 그거는 제끼고요. 금투세는 절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알고 계시고 혹시 이제 반대 청원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